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JCL 파트너스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된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전세 사기 사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가 전세 사기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셋집에 압류가 설정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을 알아차리는 게 계약이 체결된 후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이거든요. 이제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시냐면, 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셋집에 압류가 설정되거나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이런 경우에 뭔가 우리 집주인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세입자분들이 이제 많이 당황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돈을 떼이면 어떡하나,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가장 크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니까 이제 약간 무지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게 이제 크신 것 같아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경매 절차가 대체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입자분들이 너무 이제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쫓겨나거나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경매 절차라는 게,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데 끝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사건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이제 낙찰자 나타나서 이제 소유권 바뀌기까지가 시간이 이제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에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당장 한 달 후 이렇게 이제 쫓겨날 위험은 없다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경매 절차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넣고요. 그게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가 될 수 있는데, 집주인의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넣고, 그럼 이제 법원이 세입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이제 통지문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걸 둬서 이제 경매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이제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제 절차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경매 통지서 받으셨으면 이제 배당 종기일 언제까지니까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라, 이제 요런 통지문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요새는 이제 이것도 오래 걸려요. 배당 요구 종기일 다음에 매각기일이라는 게 잡힙니다. 매각기일. 요게 이제 입찰을 하는 절차예요. 입찰자들이 이렇게 금액 써서 내가 이제 이 부동산 얼마에 살 거다, 이렇게 입찰을 하는 절차인데, 낙찰자가 나타나면 법원이 이제 매각기일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이제 매각 결정기일이라는 걸 열어서 이제 매각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이제 요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해보면, 요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에서 매각기일까지 1년 넘게, 1년 반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제 쫓겨나거나 이럴 위험은 없는데, 이제 법원이 공고한 그 기간 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시지 않으면, 이후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경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대금 납부, 이제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시간이 이제 충분한 이제 여유가 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든 배당 요구를 하든 필요한 조치를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셋집의 경매가 시작됐다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긴 합니다. 나 말고도 집주인이 이제 다른 빚을 진 게 많다. 이제 내가 넘긴 게 아니라면, 세입자가 넘긴 게 아니라면, 나 말고도 다른 곳에 이제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이제 몰려서 이제 빚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권리 분석이에요. 이제 권리 분석이란 거는 흔히 낙찰자 입장에서 이제 경매를 통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냐 이거를 가늠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제 권리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가,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가늠하는 절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갭이라고 하죠.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이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낙찰자 나타나서 이제 보증금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 역전세 현상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낙찰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좀 이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 절차를 좀 하셔야 되는데, 또 일단은 이제 나 이외에 이 부동산에 이제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가, 요거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제 보증금을 전액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걸 이제 좀 가늠하셔야 되고, 낙찰자가 나타나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이제 기다리셔도 되는데, 요새 일어나는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은 역전세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절차와 상관없이 좀 세입자 분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든 형사 고소든 이런 법적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좀 진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 다 끝난 다음에 좀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뭔가 이제 구제를 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리셔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분석을 해서 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그 셀프 낙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이제 낙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셀프 낙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크게 주의하셔야 할 때는 거는 이제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보다 비싸면 그 차액분을 좀 이제 떼이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컨대 그 매매가가 1억 5천인데 전세가가 2억이다. 그러면은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도 이제 5천만 원 이제 못 받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회수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경매 절차로 이제 낙찰을 받기 전에, 셀프 낙찰을 하기 전에 뭐 임대인한테 형사 고소를 하든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다른 이제 압류 절차를 진행하든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를 이제 실제로 진행해 보면 용어도 어렵고 실제로 이제 변수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아요. 이제 변호사들도 잘 체크 못하면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불안하시면 경매 사건 많이 다뤄본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있는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셋집이 압류가 걸렸다는 거는 좀 이제 안 좋은 신호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하셔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이제 제때제때 취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승소 가능성, 회수 가능성인데, 뭐 그거는 사실은 사건 한복판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누구도 이제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승소 가능성, 회수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피해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필요한 조치를 제때제때 취하지 않으면 승소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제때제때 취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제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제 저희랑 이제 빠르게 법적 조치 취해서 회수한 사례가 많으니까, 혹시 이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